네, 오늘 금요일 시장, 이번 주 8일 금요일 마지막 시장이었는데, 첫째 주 치고는, 어, 월요일 날은 대체 휴일이고,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 휴일이 하지만, 이제 5, 6, 7일간은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시장이 좀 많이 빠져왔고, 눌려왔었다는 거. 우하향을 해봤지만은, 목요일부터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역시 뭐 부치한도 협상을 12월 3일, 12월 초로 일단은 상향을 임시적으로 해주면서 동시에 협상을 12월로 미뤘고, 여기다 바이든 정부가 내놨던 임시 인프라 법안 투자 플러스 사회 복지 관련된 것들 포함한 이 패키지에 대한 투자 그 임시 예산안도 12월로 미뤘습니다. 일단은 일시적으로 해소했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는 일시적인 해소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일시적인 해소가 될지는 12월에 또 가서 협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미국에 대한 디폴트 우려는 어느 정도 해소를 했고, 어, 예산안도 뭐 일단은 미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12월까지는, 12월 초 전까지는 약간 안도감이 될 것 같긴 해요.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내년 초까지 보려고 한다고 한다면 조금은 아직도 위험 리스크가 있다. 중국에 대한 헝다 리스크와 양극화에 대한 공도 부유론, 이런 보유론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규제 여전히 살아있고, 지금 그리고 뭐 체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국감을 열리고 있습니다. 국감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제 국정감사가 지난주 10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원래는 9월에 하는데 9월에 추석도 껴있고 하다 보니까 밀렸고, 10월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데, 뭐 어제 카카오 김범수 대표도 나와서 증인으로 나와서 상임위에 출석을 하여서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 대한 과한 개입, 중소상공인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을 얘기를 했었고, 또 여기 이외에 또 다른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전에 말씀 중국 이슈 리스크라든지, 그다음에 LNG 가격,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거죠. 원자재에 대한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뭐 일단 기본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유가라든지, 유가도 지금 80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다음에 LNG라든지 브렌트유 다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80불을 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자재 가격이 안정화되는 부분,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지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이 그 업체들한테는 지금 굉장히 부담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뭐 대표적으로 5월 8월에 있었던 조선사와 그 철강업체들과의 열연 가격에 대한, 후판 가격에 대한 가격 협상도 굉장히 높게 잡혔거든요. 이런 부분이 좀 부담이 되니까, 원가에 대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원가 부담을 전가해 줄 수 있는 수요가 받쳐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고민이겠죠. 이런 것들을 한번 어, 그 원자재에 대한 가격 체크나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 다 일일이 뭐 크게 몇 가지만 체크를 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경제 지표도 곧 나오기 때문에 음, 뭐 오늘 OS 독일 지표라든지 경제 지표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도 있죠. 다 그 9월 달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농업 고용 지수라든지 실업률, 9월 실업률이라든지 이런 부분, 특히 9월 달에는 미국에서 지원하는 실업
코로나에 대한 실업급여 대책이 지원금이 이제 끊깁니다. 9월에 끝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비농업 고용지수라든지 이 비농업 고용지수랑 그 다음에 실업률,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이 되겠죠. 그 다음에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 연설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재고도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을 좀 챙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잘 나와야. 그러니까 우리가 연준이 항상 말을 하는 게 고용에 대한 부분은 항상 먼저 우선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고용 부분을 체크하는 부분이 중요하겠죠. 실업률이랑. 그래야지 이게 결국에는 테이퍼링이랑 금리가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거기 때문에 테이퍼링은 12월에 시작을 할 거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9월에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9월부터 확인해서 10월, 11월까지 보고 우리는 우리가 그 계획한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겠다. 확인을 해보고 눈으로 나오는 데이터를 확인해보고 진행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코스피는 좀 약보합으로 약간 하락했죠. 좀 빠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이 규모 금액이 대폭 감소를 했죠. 감소를 했고 기관은 오늘 좀 팔아줬고 오늘 의외로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락폭을 줄여줄 수 있었던 거는 개인이 매수세를 많이 들어와 줬다는 거. 그래서 양매도이긴 하지만은 외국인이 좀 줄어들었고 기관이 팔았지만은 이걸 다 받아내준 거는 개인이 받아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금투는 3일 연속 매수를 하다가 좀 매도를 했고 연기금은 여전히 팔고 있습니다. 여전히 팔고 있지만은 이 아래 보면은 지금 1000억 단위의 매도에서 조금씩 비중이 줄어나가고 있죠. 그렇지만 여전히 좀 그래도 많다라는 거. 그리고 기타, 눈에 띄는 건 이 기타 쪽에서 굉장히 매수세가 많아요. 이 부분 한번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 같이 팔아주던 뭐 사모도 좀 많이 폭을 줄이긴 했지만 여전히 좀 오늘은 좀 많았죠. 그래서 보험을 계속 팔고 있고 이 부분은 좀 수급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코스닥도 역시 약간은 약보합 하락세로 했지만 외국인이 좀 많이 팔았어요. 어제 먹은 거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매수한 거에 있어서 좀 한 3분의 2 정도 거의 털어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약 2천억 정도 매도를 했고 개인이 매수로 3일 연속 매도하다가 돌아서줬고 기관은 3일 연속 매수를 해주다가 기관이 오늘 팔았죠. 금투에서도 오늘 역시 같이 아까 말씀드렸던 걸 코스피랑 같이 팔아줬고 연기금도 여전히 팔아주고 있다. 대신 좀 눈에 띄게 코스피랑 다른 점은 기타에서 조금은 계속 매수가 2번 제외하면은 전부 다 매도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보험도 역시 뭐 거의 동일하죠. 그리고 은행도 역시 동일하게 보험처럼 같이 팔아주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급은 일단 불안정합니다. 역시 불확실성이 여전히 살아섬시고 있기 때문에 확신이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제 이번 주는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반등하는 국면을 끝냈긴 했지만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죠. 이 핵심을 얼마만큼 해소를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오늘 일단은 이렇게 빠지고 나서 다시 반등해주는 모습. 다만 여기서 지지선을 만들어줄 건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선이 형성을 못해주고 빠지거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건지는 그거는 다음 주와 다다음 주가 가장 중요한 중국 리스크와 뭐 일부 원자재에 대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금리 이 세 가지가 가장 네 가지죠. 금리, 인플레이션, 원자재 가격, 그 다음에 중국 이슈들, 헝다 플러스 이외의 부동산 파산. 부동산 파산이 헝다 말고도 여러 군데가 파산했다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체크를 업데이트를 해가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코스피도 오늘 코스닥과 뭐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빠졌다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이 보이지만은 이후에 여기서 2900선, 2970선에서 지지를 하면서 올라가주는 모습일 거냐 아니면 내려갈 거냐 이거는 말씀드린 앞으로 2주간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될 겁니다. 결국에는 수급의 개선도 그 불확실성한 리스크가 해소가 되어야지 어느 정도 메꿔가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은 지지선을 다져가면서 그러지 못하면은 빠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지선이 다져지는 모습을 다음 주에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 주까지 확실한 수급의 개선이 있고 코스피 밴더에서 한 2970에서 3000선 사이에 이 지지선을 잘 다져주면은 반등해 줄 수 있는 국면이 생길 거다. 그러면 그때 가서는 다시 주식 비중을 조금은 늘려가는, 단기적으로 조금은 늘려가는 방식으로 가져가야 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는 위기적으로 잘 리스크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역시 체크해야 될 거는 원달러, 그 다음에 금리는 여전히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도 계속 오르고 있고 환율도 보시면은 오르고 있는 게 모습이 보이죠. 환율은 계속 꾸준히 오르고 있다. 그래서 환율 체크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중국에 대한 이슈는 중국은 어쨌든 개장은 다음 주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중국 시장이 어떻게 될지도 아마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죠. 중국이 쉬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후장에서는 큰 영향 없이는 문제 없이 했긴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 한 가지 더 체크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거 연결된 게 중국 이슈에 대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봐야 할 거는 시장의 증시에 대한 자금, 동향을 봐야 되겠죠. 예탁금이 70조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근데 뭐 이게 아무래도 IPO 관련된 것들도 있고, 특히 미수금이 2천에서 3천원 다시 또 올라왔어요. 미수금이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반등하는 국면이라고 생각해서 신용을 쓰거나 미수금을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 매매는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장 9시와 오후 2시에 나오는 경향이 많아서 반대 매매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수가 빠지면 계속 반대 매매는 던지게 나올 겁니다. 다만 밴드가 종합지수 밴드라든지 코스닥 밴드가 만약에 900선 950, 60, 70에서 빠지거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2900에서 다시 또 밀려버리면은 빠질 수가 있겠죠.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해서 투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10월 6일자이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거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근데 어제 오늘 것까지 업데이트해서 참고를 해보시고 아마 미수금이 빠진 게 보이고 신용도 줄어드는 게 보이면은 시장에 있어서 반대 매매가 그만큼 많이 나왔다라는 얘기가 해석이 될 겁니다. 이런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예탁금도 만약에 60조로 감소를 하는 모습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면은 뭐 뉴스에서도 나왔지만은 일부 자금이 코인 시장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지금 비트코인도 6,600만 원으로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왜냐면 비트코인 ETF를 출시하는 것에 있어서 긍정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게 미국 SEC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까지
몰릴 수가 있겠죠. 특히 위험 리스크도 있고 그런 거 같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오늘 그리고 종목에서는 업종별로는 자동차 쪽 SL, 그다음에 현대 오토에버, 현대 위어라든지 전장 사업 부분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전장 부품에 대한 상당히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이 저점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졌고 2차 전지 섹터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일단 완성차 쪽에서는 상당히 올라왔다는 거. 그래서 배터리도 공정 관련된 것들, 공정 쪽이라든지 전극 공정이라든지 동박, 그 다음에 양극재에서는 포스코 에코프로 BM과 LNF가 반등하는 모습, 배터리셀은 SK이노베이션 제외하면은 LG와 삼성 SJ가 반등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자동차가 좀 굉장히 많이 억눌렸는데 최근에 회복하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소 에너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부에서의 수소에 관련된 그 내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회사들이 설립한 민간 사업, 민간 수소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많이 올랐죠. 특히 효성 첨단 소재도 많이 올랐고 아까 전에 ESG 하이솔루스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올랐고 상하 프로테크도 역시 올라줬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웠던 거는 컨텐츠 업체들 조금은 부진했다라는 거 오늘 이번 주에 좀 가장 좀 돋보이게 잘 올라줬던 게 컨텐츠 업체와 보험 업종이었는데 조금은 생각보다 많이 그러니까 오늘 장에서는 조금 아쉬웠다라는 게 보여지죠. 그리고 은행주들보다 이제 보험 업종들이 상당히 좋았다라는 거. 근데 오늘은 조금 약간은 혼조세로 보여줬고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조금은 부진을 했습니다. 여행과 LCC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조금 부진을 했다. 이거는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되는 뉴스들이 몇 개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모멘텀이 약간은 훼손이 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리오프닝에 대한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오는 게 유럽에서는 모더나 백신을 청년들한테 접종하는 거를 금지를 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모더나 백신이 상당히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백신 접종률이 좀 늦어질 거라는 위드 코로나가 늦어질 거라는 우려감이 있기 때문에 컨텐츠 특히 이제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뭐 하이브나 YG, SM, JYP 같은 데는 좀 오프라인 공연이 조금 같이 이런 리오프닝 관련된 거 포함해서 부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해석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실적을 발표를 했지만 반도체가 좀 그렇게 어제는 강하게 반등했지만 오늘 좀 많이 건조하면서도 많이 약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뭐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막 몇몇 업체들 제외하면은 대부분 다 좀 조금은 지지부진하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뭐 일부 반등하는 모습이 보여줬고 전기전자 쪽에서도 뭐 크게 운조세를 보여줬습니다. 어제만큼의 많은 그런 퍼포먼스를 못 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게임도 조금은 어제는 잘 냈지만 오늘은 조금은 몇몇 갭들 제외하고는 크게 많이 못 오른 게 보였고 오늘 뭐 시장이 그렇게 좋고 나쁘고는 없습니다. 뭐 이게 계속 반복될 거고요. 이런 반복되는 현상은 뭐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에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 반복되는 데서 트레이딩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근데 어렵다 하더라도 작년에 내가 돈을 벌은 거는 유동성과 어마어마한 유동성 플러스 공매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신고가 랠리로 해서 누구든지 다 수익을 내는 그런 장세에 그걸 바라시지 마시고, 이게 실제 우리나라의 증시이거든요. 박스권에서의 오르고 내리고 하는 대응하는 거랑 트레이딩 하는 거는 적응을 하셔야 되고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2019년도 이전부터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이런 거를 어느 정도 경험을 하다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지나 눈에 다 들어오기 때문에, 뭐 이번 주 한 주가 힘들었다고 하지만 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은 계속 발생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막 빠져서 막 실망하거나 어제만큼 못 올랐다고 해서 실망하시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은 저점에서 매수하고 다시 고점으로 올라가는 박스권 밴드 상한선을 두시고 트레이딩 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금요일 시장 리뷰는 끝내고요. 다음 주에 리스크 업데이트를 하시면서 주식을 관망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